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G20 정상회의가 이제 어제 폐막을 했는데 2028년 3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개최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이 나왔고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문구가 표시가 됐습니다. 예. 내년은 미국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국, 그리고 2018년 우리나라가 맡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주요 20개국이 국제경제협력회에서 최상위 포럼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한편 오연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 대통령이 임기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의장도 맡았었고요. 에이펙 회의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 의장직까지 맡게 됐는데 이번 의장직 수임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에이펙 때도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게 봤잖아요. 네. 경주에서 열리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인 정상회의고 또 3년 후가 또 기다려지는 건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네. 한편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의 중심에 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SNS에 올린 글이 좀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얕보이지 않은 옷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썼다. 외교 교섭에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을 사야겠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마운트는 외래요, 영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영어를 꼭 일본어인 것처럼 약간 이제 차용해서 쓰는 단어인데 그 보통 우리가 그 동물 교정 전문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은 예. 개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올라타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못하도록 마운팅을 막는다라고 말하는데 예. 예, 여기서 말하는 마운팅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간다는 의미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 우월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MA 그 격투기에서도요. 네. 선수 누워 있을 때 위에서 올라가서 때리는 그 사람을 마운트 자세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SNS에 왜 했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중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다카이 총리가 또 한 번 더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위해서 비행기로 이동하던 도중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하루 전에 옷을 고르는데 좀 고민이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네. 14일 날 그 참여연 예산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안도 히로시 참정당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이 좀 머리에 떠올랐다면서 가능하면은 싸구려 옷이 아니라 좀 일본 원단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고 가서 국제 무대에서 내가 좀 뭔가 위험 있어 보여야 되겠다라고 예. 말하면서 그거 고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그걸 굳이 SNS 쓴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옷 고르는데 신중하겠죠. 국제 네, 무대니까. 근데 맞아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글까지 써서 공개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입헌민주당 의원들도 굳이 그걸 말을 해야 되냐.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도 다카이치 의원이 생각은 자유지만 그걸 너무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것 같다라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인터넷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구설이 오르고 있는데요. 뭐 일단 저런 옷을 입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골라서 이제 저 옷이 선택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포털에서도 네티즌 말하는 것이 일본의 국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 말하면서 사실 국제 무대에서는 상대방을 뭐 얕잡아 보거나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평화,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인데 좀 잘못된 발언 같다고 국회의원들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리짱 중국 총리와 다카이 총리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인가 굉장히 네. 관심이 많았는데요. 안 보는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서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리 총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 정상들과는 인사하고 악수했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네. 다카이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도 인사했는데 그쵸. 다른 사람이 인사했거든요. 근데 저기 네. 첫째 날 그 기념 촬영한 사진인데요. 예. 다카이치 총리와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 사이에 4명의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있었고 서로 눈도 마주하는 거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발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냉랭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네요. 예, 이 중일 갈등이 낮에 기미를 보이긴커녕 국제 외교 무대로 좀 네.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다고요. 지금 양상은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말실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중국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21일 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기 야심을 표명하는 그런 일본에 대해서 이건 중국의 핵심 위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다카이 총리를 비판하는 서한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푸대사가 얼마 전에는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될 자격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본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리숭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이 군국주의 길을 다시 걸으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방위문서 개혁하면서 비핵화 3원칙도 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핵무기를 만들거나 뭐 제조하거나 이제 뭐 반입하는 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세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반입에 대해서 다카이 총리가 반입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거든요. 예. 이 얘기인즉슨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는데 비핵화 3원칙을 다 지키면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반입 금지는 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도 핵 잠수함 도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리게 되면은 일본의 비핵화 관측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이 중재안을 냈고, 근데 네. 그게 너무 러시아 쪽이다, 러시아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그 세부 조율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언제입니까? 백악관에서 zel렌스키 대통령 불렀을 때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말을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내는 평화에 대해서 절대 수정 없다. 이대로 그냥 지켜라. 27일까지 답을 달라라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24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연합, zel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다 만났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시작이 되자 최종화는 아니다. 수정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살짝 바꿨고요. 예. 그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예. 말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러시아 쪽에 좀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러시아 측에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빼앗아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져온 것은 그대로 유지.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포기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60만 명으로 줄여라. 지금 8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장 바라는 것이 나토 가입인데 예. 나토 가입은 불가 안 된다. 대신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만드는 집단 방위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알려진 바로는 유럽연합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평화 협상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군대는 80만 명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바스 지역 전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일부만 양보하겠다는 것이 예. 중재안이고요. 또 하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에 일단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대로 주둔하고 폴란드에 나토 전투기를 배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측 얘기가 진전이 있었다, 세부사항 조율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 봐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zel렌스키 대통령도 미국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번에는 어쩌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가스 시설을 공격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추운 겨울을 보낼 거다라고 말했는데 zel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지킬 거냐 아니면 예. 실리를 챙길 거냐. 근데 실리를 챙기자니 미국이 제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zel렌스키 대통령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만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뭐 공산주의자다, 독재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예상과는 좀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 훌륭하다면서 네. 훈훈한 만남이 이어졌는데 우선 그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going to have hopefully a really great mayor. The better he does, the happier I am. I will say there's no difference in party. There's no difference in anything. And we're going to be helping him. I
appreciated the time with the president. I appreciated the conversation. I look forward to working together to deliver that affordability for New Yorkers. Are you affirming that you think President Trump is a fascist? I've spoken about. That's okay. You can just say yes. Okay. All right. Okay. Yeah. It's easier. It's easier than explaining it. I don't mind. 네, 이렇게 취재진이 맘다니 당선자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좀 답을 해주기도 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맘다니 당선인이 회동 직후에 여전히 그가 파시스트라고 생각한다면 소회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만남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앞에서 질문했던 것이 맘다니에게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맘다니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고 나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들은 사람이니까 그냥 말했다고 해 괜찮아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인정하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진 건데요. 예. 하지만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MBC 뉴스와 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기자가 또 물어본 거죠. 예. 기자들이 굉장히 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당신 여전히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 트럼프를 그랬더니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앞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서로 다른 정당이고 이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맘다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한 테이블에서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그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로 다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뉴욕 시장 선거 기간 동안은 정말 강력하게 아주 거친 얘기로 트럼프를 쏘아 붙였는데요. 예. 하지만 당선되고 나니까 맘다니가 먼저 트럼프에게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고 트럼프도 대인배인 것처럼 그럼 백악관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 성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좋았던 회담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힐에서는요. 양측 모두가 상당한 정책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를 했고 왜냐하면은 맘다니 시장은 일단 인터뷰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내가 파시스트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저는 파시스트라고 했습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 일단 원칙은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핵심 목표를 달성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도 예. 면전에 대놓고 진짜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점잖은 회담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말한 대로 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기를 느꼈고 네. 중도표들도 좀 흡수하는 차원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점잖게 행동했고 그리고 사실은 민생, 네. 물가 앞에서는 이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욕식의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임대료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예. 그런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맘다니 시장, 트럼프가 다 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맘다니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뉴욕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 네. 분위기 좋았네요. 예. 참 정치인의 발언이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맘다니와의 만남에서는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 네. 여자 트럼프로 불리면서 마가 진영의 아이콘이자 오랜 측근이었던 마조리 그린 하원 의원의 사임 발표에는 지지율 급락 때문이라며 조롱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이거는 그 트럼프 지지 세력 마가 내에서 어떤 분열을 보여준다고 미국 언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사실상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요? 사실 극우 세력입니다. 2021년 인류 의회 폭동 사건 때 이게 음모론이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이겼다는 글씨가 쓰여진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닐 정도로 정말 예. 강력한 충성파였는데요. 네.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내년 1월 5일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유는 바로 앱스타인 파일 때문입니다. 지금 성범죄자 앱스타인 파일은 고일이 됐습니다만 네. 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미 상하원이 결정을 했고 예. 트럼프도 사인했는데요. 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바로 그린 의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사람은 공화당원 아니다. 정치색을 바꾼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고요. 그러자 그린 의원도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입장을 밝혔는데 예.
자기가 생각했던 마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뭐 네오콤, 대역 제약회사 그리고 빅테크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원래 마가가 추구했던 평범한 미국인들이 잘 사는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그린이 배신자가 됐다. 보통 정치판에서 배신자 프레임 씌워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린 의원도 임기가 2027년 1월인데요. 1년 먼저 사퇴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 언론들 말하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가에서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과제가 많을 것 같다 전망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즈는 여전히 트럼프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한 명 쫓아내는 것은 아. 굉장히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예. 만약에 트럼프가 없어지고 나서 포스트 트럼프에서는 과연 공화당에 어떤 구심점이 생길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걱정스러운 상황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네. 이거 같이 단체 행동을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매장도 털고 차량도 네. 파손시키고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사망 사고까지 나왔네요. 네, 이게 사실 SNS의 폐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틴 테이크 오버라고 하는데요. 틴은 이제 10대를 말하는 거고 테이크 오버는 보통 그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나온 영화에서 이 지역 내가 접수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접수, 인수하다, 그러니까 장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예. 10대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상점을 털거나 뭐 자동차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건데 시카고에서 21일 밤에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집단 난동을 일으켰고요. 네. 여기서 총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총격의 무려 2차례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4살 소년이 사망한 일을 네.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대규모 범죄와의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사실 이제 시카고가 민주당 소속 그 정치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인데 네. 트럼프가 시카고에 대해서 범죄 단속, 이민 단속 반발에 이제 항의하면서 주 방위군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투입하지 못했는데 아마 이 얘기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네, 봤죠. 여러 번 봤죠. 타이타닉 뭐 국민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왠지 그 타이타닉 하면 이렇게 양팔을 네. 벌리고 서야 할 것 같은 너무 맞아요. 좁게 벌렸어요. 쫙 벌려야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침몰 당시에 승객이 지니고 있던 시계가 이번에 경매에서 낙찰이 됐는데 이 사고 당시 시각이 멈춘 상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승객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회중시계, 이게 포켓 워치라고 하죠. 그게 예. 이제 발견이 돼서 경매에서 178억 파운드. 우리 그건가 돈으로. 봐요. 네, 18K로 되어 있고요. 우리 예. 돈으로 34억 원에 낙찰됐는데 예. 저 시계 바늘 예. 보이시죠? 2시 21분에 가리키고 어.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딱 사고가 사고 난. 시간이에요? 사고 시간 1분 뒤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타이타닉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그 선장실의 시계가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2시 20분에서 21분 사이에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시계도 2시 21분에 멈췄습니다. 예. 이 시계 주인이 이시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당시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공동 소유주였고요. 부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상에서는요, 한 노부부가 그 구명호를 타지 않고 침실 객실에서 이제 누워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인데 물론 두 사람이 그렇게 사망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네. 남편의 시신은 수습되고 거기서 시계가 나온 거고요. 예. 부인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부인 아이다가 1888년 남편의 43번째 생일에 저 시계를 선물했고요. 예. 그리고 시계 그 스트라우스라는 그 이니셜이 새겨져있기 때문에 네. 저 남자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무려 20년 동안 부인이 선물해준 저 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렇구나. 것으로 확인됐고 예. 그걸 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제 영화 타이탄에서 이 장면이 선출이 되면서 사실 네. 이제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SNS 보더라도 이게 네. 진짜 진짜 사람인지 AI로 만든 사람인지 진짜 연예인인지 AI로 만든 연예인인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AI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미국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AI로 만든 그 가장 그
AI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피해를 가장 큰 입은 그 네. 연예인이라고 봐야 돼요? 사칭을 하는 거죠. 예.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물건을 식으로. 판다든지 근데 아니면 사실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니었고. 아니죠. 예. 네, 근데 사람들 말로는 이게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메가피라는 그 인터넷 컴퓨터 보안 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미국인의 72%가 가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했고, 저게 사칭 순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고요. 예. 2위가 스칼렛 요한슨, 예. 그리고 3위가 제나 우르테가, 4위가 시제니 위니버, 그리고 5위가 사브리나 카펜터. 예. 사브리나 카펜터도 역시 가수인데요. 예. 키가 굉장히 작은데 금발이고 너무나 예쁩니다. 저게 요즘에 거의 그럼 인기 순위 같은 느낌인가? 네 맞아요. 특히 예.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 뭐 미국을 대표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만 예.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도시 전체의 경제가 네. 살아날 정도로 엄청나게 티켓이 팔리고요. 예. 실제로도 엄청난 자산가인데요. 자산이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9천억 원이는 엄청난 가수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더욱더 유명해지게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보고 구별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10명 중 1명은 이런 가짜 AI, 딥페이크 때문에 금전적으로 또는 개인정보를 그렇죠. 탈취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피해액도 봤더니 한 사람당 평균 525달러, 한 78만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예. 타깃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걸 보면은 의심을 풀고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겁니다. 점점 조심해야 될 일이 네, 많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들이 꼭 조심해달라고 따로 얘기를 할 맞아요. 정도로 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